여러분,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뭐 너도 나도 빠져나간다 이런 느낌이에요. 너도 나도 빠져나간다. 8월 들어서 지금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간 금액 보세요. 개인은 7조 4,482억 원을 사들였지만 외국인은요 6조 6,796억 원을 뺐습니다. 그 돈을 달러로 바꿔서 다 빠져나갔다는 뜻이에요. 일부 채권에 투자했지만 금액은 그렇게 한 5조에서 6조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관도 8월 달에는 753억 원을 팔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개인이 언제까지 계속 버틸까요? 저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계속 팔고 있는데 개인이 언제까지 버틸까? 예, 이게 저는 요즘 숙제예요. 요즘 숙제.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계속해서 개인이 외국인들이 파는 족족 이렇게 버텨주지는 못한다. 받아내지는 못할 거다. 저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결국은 금리 인상하거든요. 예, 기준금리가 인상이 된다고요. 8월에 되든 10월에 되든 8월이 좀 더 유력하지만 금리 인상이 됩니다. 0.25라도 올릴 겁니다. 그럼 기준금리가 지금 0.5거든요. 0.75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다가 말입니다. 여기다가 실질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실질금리가. 예적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조달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실질금리가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우대금리를 계속 없애가고 있으니까 또 실질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 지금 벌써 말입니다. 신용대출금리가 4%를 넘어서고 있어요. 4%를. 많은 곳은 4%. 심지어 주택담보대출도 신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4%가 넘어서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만약에 8월에 금리가 인상한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잖아. 적어도 0.25%는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4%가 4% 중반대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돼요. 자, 그러면서까지 개인이 비투로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계속해서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버티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주식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물론 개인들이 못 버티기 시작하고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외국인들이 줍줍하겠죠. 시장 들어와서 마구마구 사겠죠. 그러나 지금 당분간은 그럴 이유가 벌써 없어 보입니다. 보세요. 지금 2017년 이후로 외국인들은 계속 한국 시장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2018년에 5조 7천억 원을 팔아제꼈죠. 2019년에 잠깐 9천억 정도 사들이더니 2020년은요 24조 5천억을 빠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8조 7천억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 너무나 많이 빠진다. 아니 빠지는 이유가 뻔하잖아요. 빠지는 이유가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테이퍼링, 통화 축소에 대한 우려, 대한민국의 델타 변이 때문에 내수가 어려워진다는 우려,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 재정이 나빠지고 수출이 안 좋아진다는 우려,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왔다. 다시 말해서 퍼펙트 스톰이 외국인들에게는 느껴지고 있다. 뭐 이래서 판다 이렇게 느껴졌거든 저는요.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이들이 지금 파는 게 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지금 팔고 있어요. 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물론 다는 아닙니다. 제가 이게 긴축 발작의 전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긴축 발작의 초기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중국도 많이 빠지고 홍콩은 더 많이 빠지고 근데 한국까지 많이 빠졌어요. 여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동아시아에 대한 비중을 줄인 것 아닌가. 중국의 공산당 리스크가 워낙 크고 공산당이 지금은 경제를 좌지우지 심지어 개별 기업도 좌지우지하려고 하니까 이거 봐라. 더 이상 안 되겠네. 동아시아 비중을 줄이자. 뭐 이렇게 판단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읽힙니다. 동아시아 비중을 줄이게 되면 중국 비중 줄이죠. 대만 비중 줄이죠. 한국 비중 줄이죠. 일본 비중도 줄여주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본은 선진국이니까 좀 덜 줄이는 거죠. 좀 덜 줄이고 나머지 신흥국에 대해서는 더 많이 줄이는 거예요. 중국은 그래도 생산 기지라고 하니까 좀 덜 줄이지만 홍콩이나 대만이나 대한민국에는 더 많이 줄이는 모양새, 동아시아 탈출의 모양새, 그렇게 읽힙니다. 자, 그러면 아시아 전체로 확장을 해볼까요? 아시아 전체로 확장을 하면요. 인도나 인도네시아는 줄이지 않습니다. 인도나 인도네시아는 줄이지 않아요. 인도는 70억 달러를 더 투자를 했고요. 인도네시아도 12억 9천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지표로 제가 지금까지 보면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많이 256억 9천만 달러가 빠지고요. 대만에서도 161억 5천만 달러가 빠졌어요. 그러면 신흥국에서 저는 빠져나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신흥국에서. 쉽게 말하면 미국의 통화 축소로 인한 긴축 발작의 어떤 모양새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지막 지표 하나 볼게요. 마지막 지표 하나 보면 여러분 이 지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표입니다. 코스피나 코스닥 주식시장입니다. 여기에 2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졌어요.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요.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00일 동안의 주가지수를 평균한 값이 이게 20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매일 200일을 평균해서 가격을 매기고 오늘 또 가격 매기고 내일도 가격을 매겨 200일 동안. 그러면 뒤쪽에 있는 200일 중에서는 벗어나겠죠. 없어지고 앞에 계속 생기는 200일이 계속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15일까지 200일 평균, 16일까지 200일 평균, 17일까지 200일 평균. 이 선을 쫙 연결한 게 200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보다 떨어진다는 것은 200일 이동평균한 값보다가 지금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200일 동안을 생각을 해보세요. 200일 동안을. 200일은 거의 1년에 가깝습니다. 1년 평균보다도 지금 주가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니까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지금 주가는 폭락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시죠? 1년 동안에 거의 200일이니까 240일인가요? 1년이? 거래일 기준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거 밑으로 떨어졌다는 게 결국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장기 하락의 신호냐. 지금 1년 동안의 어떤 평균보다도 아래로 코스피도 떨어지고 코스닥도 떨어졌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보면요. 코스피는 360.51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968.88로 마감을 했습니다. 967.90으로 마감했습니다. 참 이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200일 동안의 평균 값보다가 주가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시장에 분명히 좋지 않은 신호다. 신호다. 이게 200일 평균보다 떨어졌다면 다 떨어졌다. 저점이다. 이렇게 해석할까요? 아니면 200일 평균보다 더 떨어져서 뭐 300일 평균보다 떨어지고 400일 평균보다 떨어질까요? 저는 제가 보는 거는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고요? 악재가 다 안 터졌어요. 아직. 악재가 많이 남았어요. 8월 중에도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당장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잭슨홀 미팅이 있어요. 8월 26일 날 있죠. 8월 26일 날. 여기서 이제 테이퍼링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결정이 좀 남았습니다. 그런 결정이. 그러면 여기의 상황이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을 거예요. 달라질 수도. 또 하나, 지금 코로나19의 대한민국의 상황이 장난이 아니에요. 7월까지는 카드 승인액이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8월이 늘어날까요? 9월이 늘어날까요? 이 부분을 또 집중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자리예요. 일자리가 지금 4단계 4차 대유행이 시작하고 4단계가 7월 달에 지금 정부가 발효를 했잖아요. 그러면 일자리는 적어도 2달이나 석 달 후에 나빠지니까 9월의 일자리 어떻게 될까요? 8월 말의 일자리, 9월 말의 일자리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남았단 말입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악재 같은 지수가 남았어요. 좋아질 것 같지 않은 지수가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결국은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긴축 발작에 대한 어떤 그 여파가 아직은 남아있다는 이야기고요. 여기에 델타 변이에 대한 공포도 아직 남아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상황을 따진다면 지금 주가는 외국인들의 이탈이 더 일어날 수도 있다. 더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주가가 떨어진다. 이렇게 장담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계속 받쳐주는 그런 전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지는 못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9월 위기설 나왔잖아요. 9월 위기설이 왜 나오겠어요? 근거 없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분석을 해보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위기설이거든요. 우리도 미국의 위기설에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요, 시장이 오르고 내린 것은 솔직히 어느 누구도 장담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악재가 더 많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시장 분석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탈출은 당분간 일어나고 주가는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